멀리서 이게 Y로드가 안 보이는 상태라면 굉장히 좀 웃긴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원주택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입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예쁜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일단 저수지가 물이고 물이 또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근처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을 때 과연 그 집에 이 저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하면 그 집에 어떠한 재물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찍고 있는 중입니다. 물은 저 위쪽에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위에서 이게 지금 나무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이쪽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쪽에 물이 다 모이죠. 네, 모이고 저쪽에 뚝 옆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별할 집은 이쪽에 왼쪽에 보면 저 안쪽에 지금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전원주택 단지 한 중간에 있는 집입니다. 지금 돌 표지판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안 보이게, 네, 그렇게 보면은 저쪽에, 네, 빨간 단풍나무 주변에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있는 곳인데 들어오는 입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고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대문이 되겠죠. 그리고 집 전체를 보면 집 전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집 전경 옆에 보면 주차장과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의뢰하신 분이 올해 이 주차장하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밭으로 이용을 한다 했는데 이쪽 방향이 보면 올해 정남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남쪽이 3살 방에 또 해당이 되고 2020년을 구성법으로 보면은 남쪽이 세파방에 또 속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참으셨다가 올해는 남쪽에 있는 건물을 손을 안 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헐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금 보이는 Y로드를 가지고 집 주변에 기맥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기맥이 내려오는지부터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집의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산에서 이렇게 기맥이 내려오긴 하는데 큰 기맥은 아니었고 굉장히 가느다란 실기맥 정도가 왼쪽에 보이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멀리서 이게 Y로드가 안 보이는 상태라면 굉장히 좀 웃긴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입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의 자양은 그 신자 의량입니다. 일단 동향집에 속하고 아까 차를 타고 여기 집으로 올라오기 전에 보면 집 뒤쪽에 여기서 때는 앞쪽이죠. 앞쪽에 보면은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집 뒤쪽이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와 가지고 저수지로 모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형기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좋은 형기인 집입니다. 한 가지 큰 흠이 있다면 현재 현관문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큰 흉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현관 방향이 집 중앙에 위치한다는 거. 그리고 올해 특히 2020년도에 이 현관이 정중앙에 있을 때는 동향집 기준으로 현관이 정중앙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오황살방이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 위치도 안 좋은 방향에 올해 특히 2020년에 오황살이 또 겹치게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현관이 됩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올해 2020년하고 동향을 뜻하는 2023년도에 안 좋은 게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집의 흉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현관을 무조건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보면
위에서 산에서부터 기맥이 실기맥이 굉장히 약한 기맥이 흘러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 기맥 때문에 현관을 왼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자양을 봤을 때 가장 여기서 유리한 방향이 현관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의 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관을 저 왼쪽으로 옮기는 것밖에는 없다. 공사 자체가 다소 대공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현관 방향을 저쪽으로 옮기는 공사 하나만 하더라도 이 집의 운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 실선이 이 전원주택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가 있고 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등지고 을자를 바라본다 해서 하원의 신자 을향 정동향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관 방향도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이 건물의 대문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현재 아까 신자 을향이기 때문에 신자 을향에서 가장 좋은 그런 대문의 방향은 바로 기문, 이 방향이죠. 바로 곤방입니다. 곤방이 되어 있고 요거는 남남서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문이라는 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인으로 만드는 그런 길한 방위의 문을 기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쪽에 대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문은 없고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하신 분이 울타리 말고 대문을 또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꺼려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 청건문이죠. 청건문이 뭐냐면 주변의 모든 재물을 말살시키는 가장 흉한 방향의 문을 청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문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청건문의 방향은 여기 보시면 신향입니다. 여기도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대문의 가장 좋은 방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5번, 6번, 7번, 8번, 9번 방향에는 물길이 흘러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대가 높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번, 3번, 2번, 4번은 투명한 방향이죠. 여기는 지대가 낮든지 이쪽으로 물길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면 요 주변에 요거를 그냥 입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아까 그 전원주택이 여기 있고 요 주변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 이걸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높낮이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조금 지대가 낮다가 그 뒤에 바로 산이 붙어 있고, 여기 서쪽으로는 가까이에 굉장히 가까이에 산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산이 이렇게 남동쪽까지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가 있죠. 그 다음에 지대가 아까 낮다 보니까 이 물이 모였듯이 여기 북동 방향으로 현재 지대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돌아보시면 요 위에서 지금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방향에서 물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집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기왕이면 뭐 여기서 잠깐 보이는 현기가 기왕이면 만약에 여기를 주산으로 삼고 요게 만약에 청룡이 되고 요게 백호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봐야 될 집은 여기가 아니라 현재 여기 하천을 건너서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져 있고 북동쪽에 굉장히 지대가 낮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보시면 3번 방향에는 지대가 낮든지 물길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지대가 낮다가 바로 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과 지형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반구. 그 다음에
1번 방향은 물길이 빠져나가면 좋다 했죠. 실제로 여기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과 현기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구,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5번 방향이 있죠. 5번 방향도 아까 마찬가지로 물길이 흘러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여기는 물길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방곡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 8개 중에 빨간색이 4개고 빨간색이 다 흉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좋긴 한데 실제로 여기 대길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대흉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 무대흉이라는 뜻은 크게 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하지만 이거는 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년 단위의 운으로 한번 다시 환산을 해보면, 아까 파란색이 지금도 파란색이고 아까 빨간색이 지금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쭉 보면 해마다 이렇게 뜻하는 게 다 다르죠. 올해는 재물을 뜻하고, 내년 내후년도 재물을 뜻하고, 그 다음에 2024년 5년은 또 사람을 뜻하고, 그래서 재물이 빨간색이면 재물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파란색이면 사람한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실제로 그 의뢰하신 분이 직접 이 수기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신 건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그 현관 방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왜 안 좋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게 바로 현관 방향입니다. 이 들어가는 전면에 한 중간에 여기 현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현관의 오왕살 방이, 오왕살이 뭐냐면 가장 그 안 좋은 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물론 조금 손화돼 가지고 핑크빛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죠. 너무 빨간색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연하게 하긴 했는데, 오황살에 그 현관이 있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안 좋냐면, 여기에 보면 밑에 옅은 하늘색이 또 연자백입니다. 연자백이 뭐냐면 1년마다의 그런 운인데, 올해가 2020년이니까 중궁에 연자백이 7이 들어가게 됩니다. 7을 놓고 다시 포국을 하게 되면은 해필 또 현관에 또 여기 5자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천기 하늘의 기운이 5와 그 다음에 1년의 운인 5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안 좋다. 현관이 보면 사람으로 치면 입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도 입으로 통해서 모든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집도 현관을 통해서 모든 기운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관인데, 가장 안 좋은 방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이 가장 흉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에 있었던 전 주인들도 그닥 그렇게 좋게 나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의뢰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이전 주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현관은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꼬표를 했고,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왼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있었죠.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문을 내게 되면은 현재 가장 좋은 운인 6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출입을 하게 되니까 좋은 기운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기운을 안으로,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집의 운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5번보다는 6번 방향이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고 도움이 되셨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찍을 때도 훨씬 더 재밌게 찍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